안녕하세요. 최인호의 논리라디오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년간 긴 수험 기간 중에서 의외로 5월 달에 새로운 신규생들이 많이 유입돼요. 그래서 요즘 저희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커리큘럼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강의를 새로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강의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강좌는 무엇인가요? 기초 강의가 여러 가지인데 꼭 다 들어야 하나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양한 등급의 각양각색의 질문이 쏟아지는 시기이죠. 선생님 강의 역시 기본 강의로 구성된 것만 4개, 그 이후로 이어지는 다양한 단계별 커리큘럼들. 수많은 종류의 머리가 아프겠지만 선생님 강의의 장점 중 하나는 이 다양한 강의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에 맞춘 것이라면 아무거나 골라서 들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딱 하나, 논리, 수능 본질에 꼭 맞춘, 글 읽기 논리에 따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죠. 달라지는 것은 그 논리가 적용되는 문제와 지문들 뿐이에요. 이는 다양한 수강생들이 증명하는 내용이니까 오늘 사연들도 잘 들어보고 여러분의 선택에 좋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수능 국어를 관통하는 글쓰기 논리. 안녕하세요. 문학의 정석 완강하고 수강평 씁니다. 이 강의를 포함한 최인호 선생님의 모든 수업은 논리라는 체계를 근간으로 삼아 그리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문학에서는 선생님께서는 문학작품 하나에서도 수만 가지 주관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보기를 통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빠르게 선택지간 논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풀라고 하십니다. 기준을 잡고 논리로 빠르게 글을 읽는다는 것인데 이 방법을 익히는 과정에서 평소 모호하게만 느껴지던 문학 선지들이 명쾌하게 판단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해본 경험으로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읽는 능력을 키우는 공부가 가장 본질적인,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몹시 험난하고 어렵지만요. 저는 고1 때 최인호 선생님을 처음 접하고 고3인 현재까지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어요. 거의 1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에 빠진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논리라는 체계를 익히고 글에 적용하려는데 왜 선생님은 이 단어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 단어로부터 뒤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도 계속 강의 듣고 고민해보고 질문도 하면서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문 분석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혼자 먼저 읽으면서 논리상 오류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제 생각과 정말 비슷한 흐름으로 글의 오류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전율했어요.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논리가 갑자기 즐거워지더라고요. 그 뒤로 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논리를 적용해보고 또 재밌어 하기도 하고 학문을 탐구한다는 느낌으로 글을 읽고 또 고민하는 과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논리가 익히기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꾸준히 노력하면 논리를 익히는 과정 자체가 즐겁고 또 가장 본질적인 공부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머리가 별로 좋지 못해 1년 넘는 시간 동안 논리의 참맛을 알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글 읽는 연습을 하면 어느 순간 논리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하면서 논리라는 세계를 같이 탐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Q&A 게시판에서도 양질의 답변을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직 미숙한 실력이지만 더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수능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안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 작년 고3 초부터 니체 학파였던 재수생입니다. 현역 때 대치 러셀 논술 현장 강의 들었고 국어 수업도 청기누설 기간에 수강했던 학생입니다. 제 특징이 딱히 없었어서
연세대 논술 대비반 때 선생님께 사인 부탁드렸던 학생이라고 하면 기억하시려는지? 9평 때 국어 성적 잘 받은 것으로 수강평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서야 작성하네요. 저는 수능에 실패해서 재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고3에 와서야 논리라는 것의 매력에 빠지고 깨닫게 된 아쉬움이죠. 항상 국어 모의고사는 3, 4등급을 받던 저에게 평가원 시험 1, 2등급을 맛보게 해주신 선생님의 논리력은 철학적이고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석 시리즈, 기출 전문가 시리즈, 천기누설, 현장, 파이널 또한 논술 현장 강의를 수강했어요.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는 본질이 모두 동일합니다. 듣다가 보면 논술에서나 국어에서나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양치기로 국어를 접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등급이 오르다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비례하게 성적이 오르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막연함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본질이구나 느끼면서 감탄하게 돼요. 주제별로, 파트별로 다른 풀이법이 아닌 공통된 본질의 풀이법에 빠져 배워나가다 어느새 속도가 빨라지고 어느새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되는 논리 영어, 사탐 공부할 때 특히 적용해보려 노력했어요. 이건 학생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체화하기가 쉬웠어요.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배운 것을 여러 번 적용하고 많은 양을 접하는 건 역시 필요한 요소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하루에 한 지문을 하더라도 제대로 파고들고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석, 기출 전문가 시리즈를 듣고 국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나는 최인호다, 나는 최인호다 주문 하나로 긴장감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지문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수준이 되었죠. 하지만 천기누설 강의는 저의 이런 자만심을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모든 컬이 통틀어 천기누설 강의에서 가장 감명이 깊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제가 느끼고 있는 점, 존경심은 너무나 많고 깊어서 이 글에 잘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깨닫는 것이 생기게 해주는 강의 논리 최인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PS, 수능 끝난 후 제 단기 목표는 최인호 선생님 조교 지원. 논리로 시작한 공부는 계속되고 있다. 저는 최인호, 박석준 선생님께 2년 동안 논리를 배우고 이번엔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한 전직 수험생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험생일 것 같아 2년간의 제 수강 경험을 통해 선생님께 배웠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강이든 현강이든 선생님의 강의를 처음 접한 분들은 아마 두 갈래로 반응이 갈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의가 신선한 충격을 준다 라고 느끼는 분들과 뭐야 나랑 다르잖아 라고 느끼는 분들일 것입니다. 전자에 해당하신다면 아마 스펀지처럼 선생님의 강의에 금방 적응하고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전자에 해당하였기에 특별히 거부감 없이 논리적 사고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되게 낯선 방식의 거리감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간 국어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의 경우에도 처음 이런 감정을 느끼고 바로 다음 강의를 찾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께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판단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국어 공부 방식이 맞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근거가 명확한지를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맹목적인 공부로 인해 옳고 그름의 판단마저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을지도 모릅니다. 논리는 그런 흘러가는 공부에 경종을 울리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진정한 공부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글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국어 공부의 참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논리를 통달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을 적용하는 단계에 접어들 즈음일 테죠.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타이밍이거든요. 저 역시도 현역 때는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마음가짐은 겸손과 초심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졌던 결심을 다시 떠올리셔야 합니다. 논리는 한번 배운다고 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반복해야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지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느슨해지지 마시고 딱 10달만 평정심을 가지며 반복해 보십시오. 그렇게 읽어낸 노력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이 외에도 영어 학습과 인생 철학의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국어에서 열심히 논리 적용을 하다 보면 영어 역시도 한 문단의 그리기에 그 흐름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때 영어 실력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만년 2등급이었지만 이후 고정 1등급, 사관학교 영어 시험 역시 고득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간간히 수업 도중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하시고 철학적인 명언도 제시해 주셔서 힘든 수험생활 도중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어 공부 외적으로도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선생님 말씀처럼 인생에서 논리라는 좋은 동반자를 데리고 굳세게 나아가려 합니다. 저에게 입시 성공 그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그때 연구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멋진 결과 얻고 비상하시길 바랍니다.